그 제공을 해주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뭐 국가의 그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뭐 공무원도 월급 주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국민들이 세금은 고사하고 국민들이 굶어 죽으니 뭐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세금이 제대로 거칠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 뭐 우리가 돈이 나올 때는 그야말로 뭐 미국이 원조 주는 거 이거밖에는 없었고 그나마도 명목을 유지하는 거는 그 중석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중석이 그 품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중석이 왜 중요했냐면은 그 이 대포의 포신을 만드는데 이 중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나라 중석이 아주 품질이 좋아서 중석을 팔아가지고 만들어진 일부 자금 요 정도 외에는 국가 수비라는 게 없었는데 미국이 1945년부터 1967년까지 제공을 한 그 원조가 31억 9,900만 달러였습니다. 이걸 뭐 나누자면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거의 국가 재정의 55% 내지 60%를 미국이 원조 자금이 차지할 정도였으니 참 이게 뭐 나라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. 미국이 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조 물자를 우리가 국내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돈을 대충자금이라는 계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대충자금 계정 중에서 일부는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비로 일부를 쓰고 그 다음에 유엔군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 정부가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뭐 국가사업을 하는 데 쓰고 이런 구조였습니다. 그래서 뭐 거의 50% 내지 60%를 미국의 원조 자금이 차지하다 보니까 미국이 뭐 원조 자금을 쓰는데 뭐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뭐 저기다 써서는 안 되고 뭐 온갖 참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 원조 자금을 그 배정하는 그 미국의 그 조정관이라는 사람하고 뭐 하루에도 뭐 12번씩 싸웠다고 그래요. 이승만 대통령은 야 너희가 우리한테 원조를 줬으니까 그 원조 자금은 어디다 쓰던 이건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써야 된다 이런 그 입장 차이가 아주 명확했습니다. 그래서 그야말로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거 뭐 이 고집장이 늙으니 말이야 뭐 어떤 데는 뭐 쿠데타로 그냥 팍 치워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엄청난 갈등이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1950년 이후에 뭐 중국이 공산화되고 또 한반도의 반쪽이 또 공산 정권이 쓰고 소련이 또 저렇게 되고 그러니 아시아에서 반공의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일본의 경제를 우선 발전시킨다. 그래서 일본을 발전시켜서 그 공산주의의 방파제를 만들고 한국은 일본의 그 종속되는 국가를 만들어서 하여간 뭐 반공을 그 강화를 하는 이런 그 나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일본의 그 부속 국가 정도로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자꾸 막 공장을 짓고 뭐 근대화하고 산업화를 하면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에다가 팔아서 일본 경제를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네들의 그 일본 우선 전략에 상당한 그 지장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 한국에서 공장을 짓는 거를 끝없이 반대를 하고 제품을 일본에서 사다 쓰도록 하는 이런 그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요.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계속 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만 이제 증폭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이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조 자금 중에서 그 원조 자금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은 19%밖에 안 되고요. 나머지 81%는 전부 뭐
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냥 물건으로 그냥 소비재로 들여다가 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. 예를 들면은 비료 같은 경우에 이승만 대통령은 야 우리 지금 비료가 필요하니 우리 비료 공장을 져서 그 비료를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겠다. 미국은 아니다. 일본에 그 비료 많으니까 일본 걸 사다 써라. 너희들 뭐 우리 그 허락 없이 공장 못 줘. 이런 식으로 이제 막고. 그러다 보니까 뭐 자구전하면은 이 문제 가지고 뭐 몇 년을 싸웠는데 뭐 결론이 안 나는 거죠.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원조 중에서 가장 좀 성공한 케이스라면은 이 기술 원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후복구라든지 산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인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행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재정으로는 뭐 그런 사람들을 초빙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우리 유능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런데 이런 기술원조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ICA 기술원조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여간 이승만 대통령이 틈만 나면 그 인재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. 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, 서독으로 철강기술자 보내, 영국으로 보내, 뭐 군인들도 거의 한 10,000명 정도를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야말로 가장 선진화된 그런 기술과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을 습득해 가져와서 이런 부분들이 각자 요소에서 뭔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총합이 박정희 시대에 근대화 산업 시대에 폭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런 어떤 뿌린 씨앗이 없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했을까?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싸우다 안 돼가지고 운크라라는 사령관을 구워 삶아가지고 운크라 자금으로 인천에다가 판유리 공장하고 분리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짓기로